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물류랑 공급망 분야의 아주 큰 변화, 특히 ESG 규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유럽의 CBAM이나 국내 K 텍소노미 같은 것들이죠. 특히 2026년 1월 1일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본격 시행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5개월 정도 남았고 국내 K 텍소노미 공시 의무도 확대되고 있고요. 시간이 좀 촉박한 만큼 오늘 핵심만 딱딱 집어서 대비책 세우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물류 분야는 이런 규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CBAM, K텍소노미 같은 주요 규제 내용이랑 이게 물류업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지 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 넘어서 여러분 사업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좀 시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CBAM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6년부터 EU로 특정 품목,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이런 거 수출할 때 탄소 비용을 내야 한다고요. 이게 물류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운송 과정에 배출량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은 전환기간이라 보고 의무만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진짜로 돈을 내야 하는 거죠. 물류기업 입장에서 핵심은 그 해당 품목들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있잖아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고요. 그 데이터를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데이터가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만 신뢰성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제3자 검증요? 아, 네, 이게 특히 중소물류 기업에게는 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게다가 2030년까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유기화학물질 같은 걸로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3자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니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K텍서노미, 그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공시 의무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들이요. K텍소노미에 따른 녹색 경제활동 비중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K텍소노미라는 게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같은 거거든요. 물류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친환경 운송수단, 뭐 전기차나 수소차, 발효연료 차량 같은 거 운영하는 거요. 아니면 에너지 효율적인 물류시설 운영이라든지 철도나 해운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 활용, 이런 것들이 관련 녹색 활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CSRD, 그러니까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잖아요.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같이 보셔야 해요. 와, CBAM, K텍서노미, CSRD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규제가 막 쏟아지네요. 이걸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걸 개별 규제에 맞춰서 따로따로 대응하려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CBAM 때문에 운송 데이터 측정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K텍소노미상의 녹색 활동 증빙 자료로도 쓰일 수 있고 CSRD 보고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규제, CDP, CBAM, K텍소노미 등의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 예를 들면 ISO 14083, ISO 14083 같은 표준에 맞는 일관된 측정 방법론을 적용하고 이걸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ESG 전담 부서라든지 명확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같은 걸 마련하는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통합 관리가 중요하군요. 네네.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쵸? 좀 현실적인 단계별 접근 방법도 제시되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요. 우선 1단계, 내년 2025년까지는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스코프 1, 그러니까 직접 배출하고요. 스코프 2, 간접적인 에너지 사용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 다음 2단계는 2026년까지 스코프 3 배출량 전체를 측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3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CBAM에 완전히 대응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하고요. 마지막 3단계, 2027년 이후에는
AI 기반 자동화 도입같이 좀 최적화하고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또 CDP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등급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아, CDP 등급이요. 네. CDP는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수준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인데 보통 D등급에서 시작해서 C, B, A등급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등급을 올리는데 단계별로 시간과 비용이 들긴 하지만 D에서 C로 가는데 6에서 12개월, 0.5에서 1억, C에서 B로 12에서 18개월, 2에서 3억, B에서 A로 18에서 24개월, 5에서 10억 정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높은 등급은 결국 고객 신뢰나 투자 유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니까 이건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시스템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에 기술 활용이 정말 필수적으로 보이네요. 어떤 기술들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까요? 네, 일단 IoT, 사물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스마트 센서나 차량의 텔레매틱스 같은 걸로요. 이걸로 데이터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은 수요 예측이라든지 최적 운송 경로 탐색 같은 데 활용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투명성이나 무결성 확보, 그러니까 위변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기술 도입에 초기 비용이 들긴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고서 작성 시간을 80%까지 단축한다거나 운영 비용을 20에서 30%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해 보이는데, 당장 비용 부담을 줄일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계적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지 말고요. 초기 1, 2억, 중기 3, 5억, 고도화 단계에서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관련 R&D 지원이나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뉴딜 사업, 친환경차 보조금 같은 게 꽤 있거든요. 잘 찾아보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업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동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개별 기업의 부담을 좀 낮추는 거죠. 네, 좋은 방법들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2025년을 맞는 물류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 딱 두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저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파트너십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모든 규제, 모든 기술을 다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뭔지, 우리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집중할 영역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기술 기업이든 고객사든 심지어는 동종업계 경쟁사하고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이제는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인 비용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이 규제 대응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발판으로 삼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12AM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류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결국 규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합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또 기술과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요. ESG 경영을 기업 문화 자체에 내재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이 미래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직은 이러한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올라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ESG 규제 대응과 데이터 관리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